안녕하세요. 천리안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시소타기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텔레그램 브리핑을 보면서 복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반도체 소부장 테마가 주도했던 주도주 장세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SK 하이닉스 수급이 몰리면서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오전에 30분 정도만 집중해서 매매하고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오전 30분 동안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압축했고 어떤 타점에서 진입했고 왜 익절했는지 오늘 장을 그대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침이 됐을 때 미증시 이름부터 체크해야 되죠. 근데 미증시는 6월 19일 금요일날 휴장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장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장전 주식 관련 뉴스들을 찾아봤는데 반도체가 어, 많이 거론을 되더라고요. 일단은 마이크론 6월 24일 실적 발표가 있고요.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 승인 기대, 미국 5월 PCE 물가 지표 발표, MSCI 선진국 발표 등을 체크해 드렸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시총 맹추격. 삼성전자랑 시가총액이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시가총액을 제쳤었고요. 장 전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95% 수준까지 올라왔었죠.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됐고 0.7%, SK하이닉스는 7% 상승해 줬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1등은 SK하이닉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6월 24일에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강하게 군집을 형성해서 올라갔던 이유도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날 가능성이 높다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는 이제 장전 뉴스로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SK하이닉스 ADR 승인 기대. 모든 부분이 맞물려서 이렇게 반도체 주도주 장세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전에 뉴스들을 하나씩 체크해 드렸습니다. 국제유가 미이란 협상 지연에 다시 반등.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조절 본격화. 국민연금이 최근 4거래일 동안 1조 2천억을 팔아치웠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대체거래소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시장 흐름을 관찰하는 데 더 집중하겠습니다. 6월 19일 미국 증시가 휴장했던 만큼 오늘은 특수한 장입니다. 이런 날은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실제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편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어제 정리해 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들은 차트가 무너진 상태이며 단기 낙폭과대 구간입니다.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반등다운 반등 없이 횡보 또는 추가 조정이 나올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 시장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입니다. 만약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옷타기 형태로 수급이 이동하는 강한 종목 위주로 매매해야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당시 시간대에 가장 강한 종목 위주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도 섹터, 종목 압축, 타점 적용, 주도주 장세인지 시소타기 장세인지 순서로 시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강한 종목이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강세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도주 장세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강했던 종목이 상승하다가 새로운 강세주가 등장하면서 수급이 이동하고 기존 강세주가 약해진다면 시소타기 장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전 8시 1분 장이 시작됐었고요. D&D 파마니탁이랑 LG CNS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상승 나오다가 LG그룹이 군집을 형성한 걸 보고 D&D 파마텍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보시면 D&D 파마텍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었거든요. 장 초반에. 전날의 종가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돌파하면서 심지어 전일 고가까지 돌파하면서 이런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밀렸죠. 왜 밀렸을까요? 바로 LG CNS. LG CNS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D&D 파마텍은 윗골이 달리고 밀리는 흐름이고 LG CNS는 첫 봉에 거래 대금이 200억 이상 터지면서 올라온 흐름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LG CNS가 올라온 게 아니라 LG전자, LG이노텍 등등이 밑에서 같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LG 그룹주들이 군집을 형성했다. 오늘 LG 그룹주들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8시 1분에 LG CNS를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대체로 로봇주가 강한 흐름. 이때 로보스타 이런 애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 대책으로 해서 초반에는 LG CNS가 가장 강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8시 4분에 바로 종목 압축이 들어갔는데 LG CNS를 필두로 로봇주들 군집을 형성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아래로 MLCC 관련해서 이제 사막 콘텐서, LG 이노텍, LG 이노텍은 LG 그룹이랑 또 엮여 있기도 하죠. 그리고 반도체 SK 스퀘어, 그 아래로 이제 개별주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흐름을 보자면 상승, 눌림, 재돌파가 나왔죠. 이후에 분봉 바뀌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죠. 이 밀릴 때 사막 콘텐서가 시소타기로 치고 올라왔었고요. 그러니까 LG CNS가 상승, 눌림, 재돌파, 분봉 바뀌고 상승하는 흐름을 안 가니까 하락 조정이 나오는 흐름에 3분, 4분, 5분 이렇게 하락했죠. 이 하락한 흐름에 사막 콘텐서가 이런 식으로 3분, 4분에 당일 고가 돌파하고 5분에 첫 거래대금 175억 터뜨리면서 올라온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LG CNS에서 사막 콘텐서로 수급이 잠깐 이동했고요. 근데 이후에 사막 콘텐서에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에 LG CNS가 이런 식으로 6분, 7분에 당일 고가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9분에 다시 당일 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흐름인 거죠. 이런 흐름 안에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요. 어떻게 고점까지 잘 버텨서 매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브리핑한 거를 보자면 LG CNS, 사마콘데서 두 종목이 현 시간대에서 가장 강합니다. 시오타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종목 다 제가 8시 4분에 종목 압축을 해드렸던 MLCC 대장주, 로봇 대장주였던 거죠. 대장주 간의 돈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오타기 형태로 움직이는 모습인 거죠. 이때 당시에 분봉을 비교해 드렸었는데요. 첫 봉에서는 같이 둘 다 상승이 나왔고 이후에 사막 콘텐서가 상승이 나올 때 LGCNS는 음봉으로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LGCNS가 상승이 나올 때 사막 콘텐서는 아랫골이 달리면서 밑으로 밀렸었죠.
그쵸. 근데 LG CNS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에서 사마콘덴서가 당일 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던 거고요. 이후에 사마콘덴서가 밀리는 흐름에서 LG CNS가 시소타기로 다시 올라왔던 거죠. 이 흐름을 체크하면서 둘 종목 간의 시소타기 흐름이다라고 봤었고요. 이후에도 더 지켜봤는데 LG CNS가 이런 식으로 당일 고가를 재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지니까 사마 콘텐서도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이어졌죠. 완전 반대로 움직이죠. 현재는 두 종목 흐름만 보시고 그에 맞게 진입과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시장을 고루고루 체크를 해보니 MLCC 대장주인 사마 콘덴서는 SK하이닉스 분봉 흐름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그에 반해 이게 SK하이닉스 로봇주의 일본봉이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일본봉인데 8시 1분, 2분, 3분, 8시 3분을 기점으로 밀렸죠. 이 밀린 흐름과 사마 콘덴서가 이런 식으로 밀린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죠. 다만 SK하이닉스는 8시 3분부터 밀렸는데 사마 사마 콘덴서는 LG CNS랑 시소타기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실제로 8시 5분부터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 콘텐서가 일단은 이때 당시에는 지수보다 강하다. 그쵸. LG CNS도 당연히 지수보다 강했고요. 왜냐면 지수 평균이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밀렸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MLCC 대장주인 사마 콘텐서는 SK하이닉스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체크해 드렸고 그에 반해 로봇 대장주인 LG CNS는 SK하이닉스 하락하든 말든 강한 모습이네요 체크해 드렸죠. 그렇다는 건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사마 콘텐서도 같이 반등 나올 확률이 높겠고 반대로 LG CNS는 하락할 확률이 높겠네요 라고 체크를 해 드렸었죠. 그래서 멤버십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스타점 올려드렸고요. 보시면 LG CNS를 제가 8시 14분, 13분, 14분 경부터 매도하고 나왔죠. 어떻게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냐면 SK하이닉스 흐름을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LG CNS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SK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LG CNS를 팔아치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흐름에 제가 LG CNS를 고점에 팔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텔레그램에서도 같이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동시간대의 분봉 흐름을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SK하이닉스가 하락할 때 LG CNS는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LG CNS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반대로. 그쵸. 그 흐름의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하고 나왔던 겁니다. 항상 매수랑 매도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냥 감으로 매도를 한다? 그거는 수강생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개장 전 주요 이슈를 체크해 드렸었고요. 큼직큼직한 이슈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임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기대 확대, 메모리 가격 상승세 시조 이런 거를 계속 제가 언급을 드리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착공, HBM 공급 확대 점검, 반도체 소부장 강세 지속 이런 거를 계속 언급 드리는 이유가 결국 정규장에서 장전 뉴스에 인해서 반응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전 이슈들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체거래소 장중 종목 압축을 해드렸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었고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오리엔탈 전공이 20%대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그 아래로 현대임스부터 하나엔진까지 군집을 형성한 모습인데 등락률이 좀 약하죠. 그리고 엔비디아 방문 관련해서 LG CNS 10%대 상승 중이었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대체 거래소에서 LG CNS가 가장 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아래로 뭐 가운전선, 방산, MLGC 등등이 올라온 모습이었죠.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 드렸었고요. 정규장이 시작하고 이 중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을 매매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 삼성전기 목표 주가를 280만 원으로 상향했다는 것도 체크를 해 드렸었고요. NH투자증권 SK스퀘어 목표 주가 270만 원으로 상향. 그래서 오늘 SK스퀘어가 19%대 상승이 나왔는데 목표 주가 상향 뉴스가 장전에 있었고요. 제가 8시 49분에 체크를 해 드렸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체거래소에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이러한 차트였고요.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다가 고점을 찍고 쭉 밀리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고요. 이후에 쭉 밀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대표주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흐름입니다. 만약 V자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지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시옷타기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쭉 하락하고 있는데 정규장 시작하고 V자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지 체크해 보겠다는 거고요. 반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흐름이 나온다면 시옷타기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고려해 보겠다는 거죠. 아까 전에 대체거래소 흐름으로 따지면 LG CNS 같은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하면 강세를 보였었죠. 반대로 반도체 소부장은 SK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올 때 같이 상승하고 하락을 할 때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오늘은 장중 동시간대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만 압축해서 보시고 시옷타기 매매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전입니다. 물타기 매매는 최대한 지양하시고 장중 가장 강한 종목을 원칙에 맞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매한 종목보다는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SK하이닉스가 V자 반등을 하고 있었고요. 어떤 흐름이었냐면 이런 식으로 장이 9시에 땅 시작했는데 위로 상승을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9시 1분에 SK하이닉스 V자 반등 중이라고 체크를 바로 해 드렸었고요. 이때 당시에 대체거래소 강세주들은 윗골이 달리는 흐름이고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라고 9시 3분에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이런 식으로 군집을 형성해서 올라갔던 흐름이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 시장 흐름을 간단하게 체크해 보니까 등락률상으로 하나마이크론이 반도체 1등 주였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반도체 1등 주입니다라고 체크를 해 드렸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흐름을 볼까요? 실제로 하나마이크론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제가 8시 4분에 하나마이크론이 반도체 1등 주입니다. 이때 말씀드렸거든요. 9시 5분에 VI가 풀렸으니까 3분에 VI에 들어가고 2분 30초 있다가 5분 30초에 VI가 풀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4분쯤에 말씀드렸으니까 VI 들어갔을 때 말씀드렸었네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반도체 1등주입니다. 체크해 드렸고 VI가 풀리고 2.6% 상승하고 또 분봉 바뀌고 3.3% 상승. 총 한 6%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었네요. 그쵸? 그리고 이후에는 요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이후에는
마3 구간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졌었죠. 자, 계속 텔레그램 복귀해 보자면 현재 1차 VI 진입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나마이크론 시가 개파락 시작해서 7%대인데 1차 VI 진입했네요.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반등 시 반도체 1등주 하나마이크론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VI 풀릴 때 살짝 개파락을 했는데 SK하이닉스가 견고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을 진입해서 이렇게 먹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제가 반도체 1등주로 하나마이크론을 봤었는데 왜 하나마이크론을 더 길게 끌고 가지 않고 짧게 먹고 나왔을까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9시 3분까지는 하나마이크론이 대장이 맞아요. 근데 어 9시 6분 정도 됐을 때 PSK가 반도체 1등주로 치고 올라왔었고요. 하나마이크론이 1등주였는데 2등주로 밀려났었습니다. 그 흐름에 하나마이크론을 후딱 팔아버렸고요. 줄 때 먹자는 전략으로. 후발주는 줄 때 먹는 전략으로 파는 게 맞고요. 그래서 줄 때 먹는 전략으로 팔았고 이후에 하락이 나오면서 마상 구간까지 밀렸던 흐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좀 애매했던 게 PSK는 12%대 상승 중이었고 하나마이크론 11%대 상승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간의 1등주 뺏기 싸움이 치열합니다 말씀을 드렸었고, 장중 종목 압축을 해 드렸었는데 MLCC 관련해서 한울 반도체, 사막 콘텐서 등이 상승 중이었고, 로봇 관련해서는 LG CNS, LG전자 등이 소폭 상승해 준 흐름이었죠. 두 종목, 그러니까 MLCC랑 로봇은 윗골이 달리고 밀린 흐름이었죠. 하지만 반도체에서는 PSK, 하나마이크론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졌었고요. 보통 이렇게 강한 흐름이면 반도체, 그러니까 테마 1등주가 20% 부근까지 강하게 올라가면서 후발주들이 강하게 따라오고 25%까지 가고 1등주가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가면서 후발주 짝꿍 매매 흐름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시장의 돈이 순환하며 그러니까 어쩔 때는 얘가 1등, 어쩔 때는 얘가 1등, 어쩔 땐 얘가 1등, 어쩔 때는 얘가 1등 하면서 시장의 돈이 순환하면서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종목이 그 테마 안에서 가장 1등주로 계속 상한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1등주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2등주가 치고 올라오고 다시 또 다른 후발주가 또 치고 올라오고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PSK가 10%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지수가 급격히 무너지는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면 20% 구간까지는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PSK가 장중에 19.09%까지 상승을 해준 모습이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는 PSK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이때 첫 번째 매수 타점에 진입했을 때는 반도체에서 PSK가 1등주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마이크론을 팔고 PSK로 갈아탔었고요. 이후에 하나마이크론이 밀릴 때 얘는 고가권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후에 당일 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갈 때 불타기 매매를 했고요. 왜냐면 테마 1등주니까. 그래서 제가 20%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9시 9분에 말씀드렸는데 9시 9분이 요때거든요. 실제로 20% 구간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전량 매도를 했고요. 하락할 때는 왜 진입을 했냐? 테마 1등주였기 때문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보통 테마 1등주면, 그러니까 새로운 강세주가 출현하지 않으면 테마 1등주가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마3 구간이랑 마6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반등 나올 때 거의 본전 부근에서 탈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 시나리오는 첫 번째 매수 타점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였는데 그 흐름이 나오지 않고 두 번째 매수 타점까지 내려왔었고요. 두 번째 매수 타점까지 내려왔을 때는 수익을 길게 먹자라는 흐름보다는 본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오늘은 명확한 소부장의 주도주 장세입니다."라고 9시 9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 하루 왼종일 그냥 반도체 소부장만 올라갔었죠. 근데 저는 9시 9분에 말씀을 드렸었다. 다만 새로운 강세주 출현으로 반도체 소부장이 전체적으로 밀린다면 시소타기 장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천리안 멤버십은 약 500명 가까운 분들과 함께 장중 실시간 텔레그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전, 뉴스 요약부터 매매 전략, 장중 실시간 브리핑, 장마감, 시장 복귀까지 매일 함께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료 강의 3천만 원을 압축한 100여 개의 강의 영상도 모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주차 시장을 보는 기준, 2주차 단타의 기본기, 3주차 매매를 쉽게 만드는 구조, 4주차 주도주 실전 완성, 5주차 유료 강의 3천만 원 압축. 이 모든 혜택을 월 12만 원 온라인 최저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곧 멤버십 500명을 돌파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 실시간 브리핑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혼자 매매가 어렵거나 시장을 읽는 눈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더욱 집중해서 콘텐츠와 브리핑 퀄리티를 끌어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9월 말 이후에는 이제 멤버십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